근데 지난 10년간 사실 미국에서 이제 보수화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뉴라이트, 티파티들이죠. 이 뉴라이트가 공략하면서 뒤집으려고 노력해왔었던 가장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가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이었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던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조금씩 그 보수주의자들이 성과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뭐냐면, 대법원이 지난 2월에 이 로데 웨이드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을 했고, 이 판결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 대법관 9명이 계속 이제 논쟁을 하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를 정하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판결 전에 유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리티코라고 하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초안이 릴리즈가 되어버렸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설문조사를 하면 미국 국민의 54% 정도는 로데 웨이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28% 정도가 로데 웨이드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누가 유출했는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로데 웨이드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얘기하는 초안이 쓰여진 계기는 뭐냐면, 미시시피주 법이 지금 임신중단권 관련해가지고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임신 15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낸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초안이 작성이 돼서, 만약에 이것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로데 웨이드가 효력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 집권하고 있는 동안 미국 대법관이 9명이잖아요. 이 9명이 전부 다 종신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4명, 5명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대법원이 결정을 해왔는데, 트럼프 때 보수주의자들로 3명을 와다다다다 대법관에 임명을 해버려요. 심지어 이 중간에는 막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임명하고, 코바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에이미 베럿이라고 낙태죄에 찬성하는 대법관을 이제 앉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구성 자체는 보수 대 진보가 6대3. 인 상황인데, 트럼프가 진짜 골통이었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대법원장이 존 로버츠라는 사람이, 원래는 보수 쪽, 그러니까 보수 6명에 속하는 사람인데, 약간 자기가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균형을 좀 잡는 부분들이 있고, 이 낙태죄 관련한 거는 지금 2021년에 텍사스에서 심장박동법 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서, 의사가 심장박동을 들일 수 있는 6주 이후부터는 전부 다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여러 주에서 계속 이런 낙태죄들을 이제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계속 대법원으로 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존 로버츠가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속 5대4 정도의 균형을 잡고 있는데, 보수가 5, 이제 진보가 4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미시시피주법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판결을 안 내린 거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고, 이 텍사스에서 만든 심장박동법이라는 것도 당시에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2021년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주 이상부터는 전부 다 처벌하는데, 사실 6주는 임신을 했다 안 했다를 잘 알아차릴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낙태를 원천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 두 번째는 임신 중단을 결정하는 임신 중단한 여성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력자를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는데 지금 뭐 임신 중단을 하러 갑니다. 그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 택시 기사까지 처벌하는 법이에요. 완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그래서 텍사스에서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우버 같은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 승객을 태워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모든 소송은 우버 회사에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보 쪽에서는 또 대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법이었다인데다가 가장 극악한 건 뭐냐면 경찰이나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누가 낙태하는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를 통해서 제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임신 중단한 여성을 고발해서 법원까지 가잖아요. 그 법원에서 뭔가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이 제보자한테 100만 원, 1,000달러 정도의 살해금을 줘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여성을 고발하면 살해를 하는 살해법을 만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대법원에 올렸는데 이 법을 시행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청구를 기각해버려요. 5대4로.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의 그 심장박동법 이후에 다른 보수 지역에서 계속 이제 등장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법을 바꾸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심각하기도 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을 8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재판관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시대가 왔으면 미국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트럼프가 싼 똥이 이렇게 크게 미국 폭풍이 오는 것처럼 아마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거의 다 바뀌니까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나쁜 사인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 구조는 조금 더 진보적인 편인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문제가 아니라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 낙태죄를 폐지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낙태죄 폐지하고 입법 공백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또 네. 걱정인데 이 이슈는 또 이후에 저희가 뭐 알아야 될 내용이나 이렇게 새로 나오면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또 한국 상황이랑 연결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